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지금까지 수없이 설명을 했고 재판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번에 증인으로 나선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동의를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 계속 그러니까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비상기업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다 라면서 좀 다른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 주장을 계속 이어가시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궁금해지는 네? 그것은 신원식 안보실장의 판단인 것이고 대통령이 보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사항은 다르다는 걸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판에 됐든 대외적인 주장을 하든 분명한 것은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탄핵을 통해서 국정 마비를 시도했고 심지어는 야당 의원이 11명을 국무위원 수 11명을 못 채워서 국무회의를 마비시켜야 된다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이거는 국정 마비를 노린 탄핵이지 정말 탄핵 제도를 통해서 어떤 행정부를 견제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안보실장의 일부 발언을 가지고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취재를 오늘 처음 나오신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장소를 헌재가 아닌 서울고검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여기 법조타운에 있는 속초 법원님입니다. 네. 무엇보다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사법부라는 게 상권 분리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검찰의 행정부죠. 그럼 상권 분리 입법 사법 행정부입니다. 사법부 1000대 아마 행정처장께서 행정부예요 지금 여기 기관이 항고를 해라 말아 이러한 게 지금 시민들이 의견이 많아요. 왜 상권 분리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법원에 계신 그 천대엽 행정처장께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상권 분리 가장 기본적인 건데 왜 그런 발언을 하셨을까? 왜 항고를 해라 말아라? 사법부에서 그걸 친애하시는지 이걸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시 항고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께서 언급하시는 것은 삼권 분립에 분명히 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부가 설명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어떤 헌법과 법률에도 위반되고 특히 정치적 중립성에는 심각하게 위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님께서 15일 날, 그리고 1월 15일 날 국민들에게 전달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불법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이거 형사사건에 국민들이 정말 그 입장에 섰을 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런 본인 희생에 가면서까지 그 자진 출석하시면서까지 유혈 충돌을 막고 그걸 위해서 자진 출석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 직접 국민들께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걸 모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까지 이 계엄 선포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수사나 재판 그리고 헌법재판의 과정을 보면 정말 법치가 무너졌다, 법치가 사망했다 이런 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하루속히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셔서 지금까지 쌓인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눌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회복을 하고 법치가 확립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기본적인 마음이시고 생각이라고